안녕하십니까. 저는 황희만입니다. 회원님도 아시다시피 오늘은 3월 세미나는 국가보훈과 함께 3.1 운동 정신을 우리가 한번 성찰해보고 3.1 운동의 의미가 이 시대에 어떻게 관통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국가보훈과 공동으로 한번 주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국가보훈과 협의할 때는 국가보훈처였는데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행사가 굉장히 뜻깊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의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난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1절이어서 3.1 운동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시작하신 분들도 함께 여러분들이 묵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묵념 시작.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현병철 플랫폼 회장님의 개의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와주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일 일과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 저희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더 플랫폼은 매월 한 번씩 저희들이 만나서 그때의 사회 현상의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우리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3월달은 그 주제를 앞에서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3.1 운동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논제를 잡았습니다. 아시다시피 3.1 독립선언문은 그 내용을 보면은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평화, 인류 공영의 추구, 소위 말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와 3.1 운동과의 상관관계를 한번 정확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느냐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귀에 닿는 대로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주제 발표를 정했다고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그 뜻을 공유하고 높이 평가해서 보건복지처, 지금 보건복지부가 됐습니다만 거기서 저희들에게 적극 협조를 해주셔서 공동 주최를 하게 됐고 또 박민식 장관께서 나와서 격려사를 해주시게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이 행사를 간접적으로 들으시고 문화관광부 장관께서도 적극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축사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부와 문화관광부하고는 앞으로도 이런 분야가 있다 할 것 같으면 계속 협조해 나가서 사업을 계속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네 분들이 오셨는데 저희 관례상 네 분 속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양해해 주시고 굉장히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일일이 저희들이 거명을 못한 걸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미나 결과가 이제 진행되겠습니다만은 많은 고견을 내주셔서 이 소위 오늘 행사가 의미 있는 그런 결말을 낼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식 장관의 경제선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국가보훈처장입니다. 3.1운동 104주년을 맞이하여 3.1운동 정신을 되새기고 그 현대적 의미를 모셔가기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상현 더 플랫폼 이사장님, 또 현병철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김황식 총리님, 또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김용직 교수님, 강원택 교수님, 김명구 소장님, 남궁근 우리 명예석좌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리고 또 박보균 장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04년 전 3.1운동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신분, 직업, 성별을 막론하고 전 민족, 전 계층, 전 지역이 참여한 세계사에서 전무후무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을 뒤덮은 3.1운동의 함성을 분수령으로 최초의 민주공화정 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했고 이로써 우리는 군주의 나라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역사적인 첫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또한 3.1운동은 중국, 인도, 이집트, 인도차이나, 필리핀 등 여러 나라의 독립운동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며 세계의 자유, 평등, 평화 정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자유를 되찾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했던 3.1운동 정신은 우리가 현재 누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며 미래에도 이어질 국민 자긍심의 원천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를 통해 3.1운동 정신을 우리 모두의 가슴에 다시금 새롭게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보훈처는 6월 초 국가보훈부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국가보훈부 승격은 보훈의 가치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가보훈부는 3.1운동을 비롯한 자랑스러운 애국의 역사를 미래 세대에 계승하고 선열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자유의 가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귀한 분들을 이렇게 뵙는 기회가 아주 드물기 때문에 물러가면서 한 말씀만 국가보훈처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가보훈처장을 맡은 지가 한 10개월쯤 되는데 기록되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는다. 이 평범한 말이 저는 가슴에 제일 와닿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김황식 총리님 또 우리 송상영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여기 오신 분들이 제가 그 면면을 이렇게 슬쩍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을 이만큼 이끌어 오신 우리 원로 또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우리 선배님들이 하명하여 주시면 제대로 기억되고 제대로 기록될 수 있는 일, 그 소중한 미션 정말 등골쇄신의 각오로 확실히 뒷받침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박호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호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의미 있는 세미나를 마련해 주신 송상영 교수님 그리고 현병철 위원장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님이 토론의 좌장을 맡아 세미나를 빛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 테이블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이경숙 총장님, 전석홍 전 국가보훈처장님, 정가병 전 총장님, 김종량 이사장님, 그리고 전주혜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님이 공동으로 이 세미나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3.1운동은 우리 역사의 압도적인 상징입니다. 우리 근대사 정계의 압축적인 기억입니다. 그 상징과 기억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격렬하게 각인된 드라마입니다. 3.1 독립운동은 우회할 수 없습니다. 정치 사상과 사회변화, 문화예술적 영감의 근원입니다. 그 독보적인 영향력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는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가 전개하는 정치사적 의미는 탁월합니다.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의 원형입니다. 국가 체제 수립의 뿌리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면서 6당 최남선의 기미 독립선언서를 읽어봤습니다. 5등은 자의 아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로 시작하는 그 글귀는 자주의 자주민, 인류평등, 민족자전, 세계평화, 자유발전, 정의, 자유적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그 선언서는 자유민주주의 언어들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전개하고 선택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 천재적인 사상가들 그리고 문제들이 쓴 독립선언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상상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우리 선조들이 독립으로 꿈꾸던 체제는 대한제국, 제국으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왕정복거가 아닌 민국 공화주의입니다. 전 세계 식민 국가들이 독립을 꿈꾸면서 왕정으로 복귀를 생각할 때 우리 선각자들은 공화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경술연 국치로 망한 지 9년 만에 기미 독립선에서는 놀라운 의식의 혁신이고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3.1운동 정신은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뿌리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과 정부 수립으로 그 꽃을 피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의 깃발은 자유와 연대입니다. 그 깃발 아래 3.1운동의 자유의 정신은 확장되고 자유의 보편적 가치는 세계 공동 번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3.1운동 드라마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그 인물들을 추적하면서 존경심과 함께 탐사의 즐거움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 인물 중에 한 분이 고아 송진우 선생입니다. 그의 삶을 추적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친 포스트 무버의 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아는 학문적 열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함을 깨우쳤습니다. 그 깨달음의 환희를 저는 그의 글에서 봤습니다. 그는 선도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용기와 견해가 그의 삶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선구자의 운명은 비극적인 종말을 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아도 해방공간의 갈등 속에서 비극적인 운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고아의 서사시적 삶을 고아 송진우의 위대한 매력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오늘 3.1운동 세미나가 3.1운동이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고 흥미롭게 이야기되는 세미나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왕식입니다. 오늘 3.1운동과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함에 있어서 좌장을 맡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미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 조절이 잘 안 돼 가지고 앞뒤가 바뀌거나 뭐 그런 경우도 흔히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이 또 빠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미 시간이 10분이 오히려 단축이 됐습니다. 사회자가 이 행사 초입에 잘 시간을 활용을 해주셔서 지금 11시 20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한 10분 정도 여유가 생겼는데 발표자하고 또 토론자께서도 시간을 발표자는 20분에서 25분 남짓 전후에서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자는 5분에서 10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플로어에서 받은 질문을 가지고 해서 1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인사 겸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건국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194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에 대한민국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어가지고 지금 세계 10대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고 또 모든 분야에서 말하자면 중견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민족인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비난한 빈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 남북으로 갈려서 한 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런 나라가 됐고, 북한은 세계가 조롱하는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겠느냐? 결국은 민족이 아니라 국가가 말하자면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북한과 한국과의 차이는 과연 어느 점에 있었겠느냐? 저는 48년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대한민국을 수립할 때에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헌법을 제정을 해서 그 토대 위에서 국가를 운영했고, 북한은 전혀 다른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남한과 북한, 대한민국과 북한의 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것을 우리 선각자 선배들이 채택한 것은 정말 타고난 선택이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잘 유지 발전시켜 온 것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조선시대 그리고 대한제국 왕정을 겪으면서 나라는 패망을 했고, 그리고 이어서 일제 식민 36년의 지배가 있어서 우리로서는 아무런 그런 자유민주주의의 생각이나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48년에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의 정치 선배들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헌법 제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채택했는지 참 탁월한 선택이었고 어떻게 보면 기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시점에서 우연히 그 몇 사람이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야말로 우리의 선배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과 성찰이 있었고, 또 우리 국민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내재적으로 여러 가지 말하자면 공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3.1운동입니다. 3.1운동, 아까 박봉균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독립선언서에 보면은 그야말로 자유, 평등, 자주, 그 밖에 인류 공영,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바라는 가치를 모두 독립선언서에 담고 있고, 그 운동을 주도했던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3.1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3.1운동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 전문에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에 기반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3.1운동과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렇게 면면이 이어 있고, 그리고 그 핵심이 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건국의 가치를 폄훼하거나 부정하는 세력도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특별 세미나를 통해서 3.1운동 정신과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자유민주주의, 이 상호관계를 잘 우리가 한번 또 점검을 하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토대하에서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굳건한 자산으로 확실히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특별 세미나의 말하자면은 목적이자 구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그저 막연히 3.1운동이 애국운동이다, 뭐 이런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3.1운동이 어떻게 일어났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역할을 했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호응을 했고 하는 것들을 정확히 우리가 인식하고 그걸 앞으로 계속 자각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 세미나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세미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상 제2부 세미나에서 다루기로 한 3.1운동과 자유민주주의를 순서를 바꿔서 먼저 하고 그리고 3.1운동 정신 성찰 기원 전개 과제는 두 번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월남 시민문화연구소의 김명구 소장님이 3.1운동과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제 주제로 일단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목소리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목소리가 좀 작고 정확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지적을 제 딸내미가 항상 저한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선명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남 시민문화연구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방송국을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서울 YMCA가 1999년에 월남 이상재 선생을 기리면서 만든 학술 단체입니다. 하여간 YMCA 여러 가지 일들을 고민하고요. 그리고 YMCA가 했던 근현대사의 그런 공헌들을 한국 사회에 이렇게 밝히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4번째 소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오늘 논문이 한 20여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하기는 어렵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파란 글씨로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읽으면서 진행을 하고 중간중간에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하고 총리님 말씀대로 25분 안으로 그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들이 에게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은 설교를 할 때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한 5분, 10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애를 써보겠습니다. 3.1운동은 아시겠지만 비폭력의 만세운동과 종교단체가 민족대표가 되었던 운동이고 국내 민족주의자들이 기획한 운동이었던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근데 단순히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독립을 이루겠다는 것에 그치지 않았고요. 새로운 체제와 이념을 가진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식을 확연히 드러냈던 운동입니다. 곧 대한제국으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3.1운동을 3.1혁명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3.1운동에 나타나는 독립선언서에 나타나는 키워드 자유, 평등, 평화, 정의, 세계성은 이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 낱말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이 됩니다. 곧 3.1운동이 지향했던 것은 한국이 자주 독립의 민주국가가 되는 것으로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이것은 미국식 민주주의, 곧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3.1운동의 이념과 지향성은 상해 임시정부와 한성 임시정부의 정체성과 연결되었습니다. 두 임시정부 모두 미국식 민주주의를 정체로 내세웠고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미국, 민주주의, 기독교가 하나의 범죄,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연상을 하면 민주주의를 연상시켰고 민주주의를 떠올리면 미국을 떠올렸고요. 또 미국 하면 또 기독교를 떠올렸으니까 이 세 가지는 떨어질 수 없는 개념들이었습니다. 이 소고는 우리 더 플랫폼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당위성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3.1운동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 각인된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연계되었는지 이 논문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할 것입니다. 또 발표를 통해서 3.1운동의 정황, 발발의 배경과 과정, 기획의 과정,
또 자유민주주의와 어떻게 연계되었는지도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도 제가 피력할 것입니다. 3.1운동이 있었을 때, 그 3.1운동 태화관에서 시작됐던 3.1운동이 3월 1일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날 또 계속 퍼져가지고, 그 15일엔 샌프란시스코 하와이까지 갔고요. 17일에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갔습니다. 3월 20일까지 절정을 이루었고, 4월 9일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제가 제가 이게 3.1운동에 대한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 일본의 북해도서관을 가서 그 당시 나왔던 1919년에 나왔던 일본의 신문들을 뒤졌는데 4월 말까지 보도 통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뤘다. 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시겠지만 33인 기독교 16명, 천도교 15명, 불교 대표 2명에서 33인이고요. 그런데 이 이외에 일본이 주목했던 인물들이 기독교에서는 함태영, 김지한, 안세환, 김세환, 천도교의 박인호, 노헌영, 중앙학교 교사로 되어 있던 송진우, 현상윤, 그리고 문인 최남선, 그리고 그 임규, 강기덕, 기본병 이런 사람들이 그 33인에는 들어있지 않았지만 일본이 33인의 그 대표자로 있는 사람과 그 수준에서 일본이 혹독하게 이 사람들을 다뤘습니다. 제가 일본 총독부 자료를 보니까 일본은 시위 군중 수를 약 연 200만 명으로 추정을 했고요. 공식 통계를 보면 사망이 7,500여 명, 부상은 16,000여 명, 체포된 인원은 46,000여 명, 그리고 이 중에 공소한 인물은 19,054명이었고요. 7,81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공식 통계보다 실제로 이 피해 규모는 더 컸을 겁니다. 발발의 배경과 아시겠지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듣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인 1918년 1월 18일 날 미국 대통령 윌슨이 14개의 원칙을 발표하는데 그 중에 내용이 자유주의와 민족 자결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전후의 세계 질서를 재수립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선택 권리를 갖고 있고 신의 차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권리를 누려야 한다. 그리고 모든 개인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듯이 강국이든 아니든 모든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같은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국가 동등성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동등성 아래 국제연맹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호소를 합니다. 물론 미국 상원이 이것을 멀로주의 이유로 세계의 다른 일에 참견하는 것을 싫어해서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연맹에 정작 미국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어쨌든 윌슨에 의해서 국제연맹이 만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이것을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했을 때 일본이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이 민족 자결주의의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해서 그 사람을 파견했는데 도키나가 모라조라고 하는 인물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 보니까 이 도키나가 모라조의 분석, 이 보고서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이 일본은 이 도키나가 모라조는 윌슨의 민족주의가 미국의 건국 이념에 근거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윌슨이 신부적 권리, 하나님으로부터의 권리를 근거로 이 자유를 요구하는 민족에게 원조를 부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령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립을 요구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것이 미국의 건국 이념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믿었다고 이 도키나가 모라조는 그렇게 일본 정부에 그렇게 보고서를 냅니다. 여러분 윌슨 대통령을 아실 텐데 윌슨 대통령이 장로교 목사의 아들입니다. 근데 정작 이 사람이 장로교
목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신학사상, 여러분 제가 신학 박사거든요. 그리고 제가 교회사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 어떤 사람이든 기독교인들에게는 거기에 신학 사상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깊든 작든 그 넓든 좁든 그 신학 사상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데 제가 윌슨의 신학 사상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미국에서 그 풍미하기 시작했던 사회복음주의에 이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사회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계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펼쳐져야 된다고 믿었고요. 그때 미국이 1908년 그 전후로 해서 이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그 차이가 극명해지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이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윌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푹 빠졌고요. 이게 그 당시에 미국의 감리교회가 이것을 사회복음주의를 그 표지로 선택을 했고 미국의 민주당이 바로 이 사회복음주의를 선택했던 미국의 감리교회를 지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그 관심이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의 이 이념과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사회복음주의에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한국교회가 지금 신봉하고 있는 교회는 대개 복음주의인데 복음주의에서의 죄는 어떤 것이 죄냐면 하나님이 콜링이 하셨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이 불순종이 죄인데 이 사회복음주의에서는 이기심이 죄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 내가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영역에서 대개 미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미국에 할렘가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 윌슨은 이것을 정치적인 영역까지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 수십 개를 갖는 것 자체가 이것은 이기심이고 하나님에 대한 죄악이고 미국의 건국 이념을 위배하는 거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에 민족 자결주의를 냈는데 이랬을 때 가장 기뻐했던 미국 내 사람은 미국 내에 있었던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때 한국 사람들이 여러 신문이나 여러 기록들을 남겼는데 이게 민주주의의 성공이다라고 하면서 미국을 표본으로 하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이제 온 세계가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 섞인 글들을 남깁니다. 이것이 한국에도 영향을 끼쳤고 3.1운동에 근원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28 독립선언 1919년 2월 8일 날 오후 2시에 유학생 600여 명이 도쿄의 기독교 청년회관, 이게 한국에서 YMCA가 이 도쿄의 지부처럼 이 도쿄에 YMCA를 세웠거든요. 여기가 그 당시에 유학생들의 모임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식화, 토론하고 했던 토론회장이었는데 이때 백관수가 독립선언문을 결의문을 낭독을 했고요. 최팔룡이 조선 독립단을 발족을 합니다. 근데 도쿄 유학생들을 자극했던 것은 윌슨 대통령의 14개 조항, 그 민족 자결주의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때 아사히 신문에서 샌프란시스코의 한국인들이 독립운동 자금으로 30만 원을 모금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고요. 일본의 영자주인 재팬 애드버타이저라고 하는 신문에 이 뉴욕에서 열린 세계 약소민족 동맹회의 제2차 연례총회에서 발언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리고 이승만, 민찬호, 정한경 이 세 사람이 한국 독립을 청원하기 위해서 파리 강화회담에 파견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한국에서 여러 가지로 갈라졌는데 그 당시에 이승만은 독립운동의 선도자였고요. 중심이었고 거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는데다가 이승만과는 프린스턴의 사제지간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유학생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28 독립선언은 여기서 28 독립선언이 중요한 게
제가 남궁훈 교수님 논차나 토론하시면서 어떻게 봤는데 거기서도 잠깐 그런 표현이 있긴 합니다만은 한국에서 이 28 독립선언이 중요한 것은 이 주권, 나라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러니까 국민 주권론을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선포한 사건이 28 독립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라의 주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본의 강제조약을 했을 때 한국이 강점당한 것을 한국의 국민들은 허락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얘기했고요. 군주, 고종 황제가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이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한 것이 28 독립선언입니다. 서울 YMCA가 작년에 지난 정권에서 이 공간을 공간이 한국과 일본이 공유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부에 요청을 했어요. 이 공간이 굉장히 낡고 허름해졌으니까 리모델링을 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어쨌든 이 상징의 터로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어쨌든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한일 간의 관계를 주장하신다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있는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600년을 우리가 간구하는 게 그 당시에 일본에서 불어닥쳤던 다이쇼 데모크라시, 일본의 대학가에 불어닥쳤던 다이쇼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고요. 그 공헌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아주 최악의 우리의 적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일본의 대학가에 민주주의에 대한 바람이 불었거든요. 특별하게 그거에 선도했었던 사람이 도쿄 제국대학 법학부 교수 요시노 사쿠조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는 어려우니까 민본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앞세우면서 미국식 민주주의를 강조를 해요. 그리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노 교수에 대해서는 한국의 유학생들이 모두 아주 열광적으로 이 사람을 뒤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28 독립선언의 문제 때문에 도쿄에 있는 YMCA 가보니까 거기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 일본인 교수 중에 이 요시노 교수가 아주 여러 차례 와서 한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만큼 한국 사람들이 좋아했냐면 평양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설문지에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열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 유학생들의 잡지 학지강이라고 하는 잡지를 송진우가 만들었는데 그 잡지뿐만이 아니라 대한유학생회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학생들은 미국을 민주공화국의 개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미국을 그렇게 여겨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따가도 한번 설명하겠지만 유학생들이 1884년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고요. 기독교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미션스쿨과 병원을 시작했고요. 이 미션스쿨을 통해서 미국인 민주주의를 아이들이 배웠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민주주의, 기독교가 한 카테고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배제나 이화 아이들이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일본으로 유학 갔을 때 요시노 교수로부터 미국식 민주주의를 설명받으니까 굉장히 기뻤던 거죠. 그리고 이거 열광적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유학생들의 거리 시위는 결국은 강경 진압으로 이루지를 못했지만 어쨌든 이게 3.1 독립선언 운동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1919년 1월 상순에 백관수가 그때 유학생들 사회에서 리더였거든요. 백관수가 와세다 대학생 손계백을 한국으로 보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독립선언서를 28
독립선언서를 쓸 수 있는 활자가 필요했고요. 또 하나는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디를 찾아오냐면 누구를 찾아오냐면 중앙학교 교사로 있었던 자기 1년 선배인 와세대 대학의 1년 선배인 현상현을 찾아와요. 그래서 현상현은 이 송계백을 송진우와 최린과 연결을 시키는데 그때 일설에 의하면 그 와세대 대학의 그 대학생 4강모 안에 이 독립선언에 대한 필사본을 숨겨가지고 들어왔다. 한국 사회가요, 3.1운동 최초의 기획설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그 첫 번째는 천도교 측에서 먼저 시작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최린의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최린이 송계백이 찾아오기 전에 이미 손병인의 집에서 민족 자결주의가 나오고 파리 강화 회담 이야기가 나오니까 손병인의 집에서 3.1운동을 모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거적적 시위를 하고 일본 정부와 의회에 의견서를 발송하고 파리 강화에도 의견서를 발송을 결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의를 듣고 최린이 자기 거의 10년 아래인 그리고 메이지 대학의 후배인 송진우를 찾아가서 함께 하자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마침 송계백이 왔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으로 천도교가 이 일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 천도교가 주동설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제가 이 논문에는 한쪽에서 저도 이승만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는데 이승만이 기획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승만은 그때 파리 강화 회담에 참석하려고 애를 썼지 이 3.1운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참여를 일으키는 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의 일기가 몇 년 전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나왔는데 그 일기를 살펴보면요. 이승만이 3.1운동에 대해서 인식한 것은 3월 10일이나 돼서야 비로소 한국의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송진우 등 중앙학교 측에서 기획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상윤의 진술에 의지해서 설명이 돼요. 송계백을 천도교 측과 연결을 시켰다고 알려진 현상윤은 그것이 아니고 중앙학교 측에서 이미 시작을 한 거다. 그랬을 때 시작을 해서 이게 뭔가 대중적인 운동이 있어야 파리 강화 회담에서 큰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이 현상윤을 통해서 현상윤이 보성학교 출신이거든요. 보성학교의 교장이었던 최린을 만나게 해줬고 그것이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현상윤의 말이 맞아요. 송진우를 비롯한 중앙학교 측에서 주도한 기획을 처음으로 시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손병희가 붙잡혀 들어가거든요. 3.1운동 때문에 붙잡혀 들어갔는데 손병희의 신문 기록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1월 20일경에 동경과 국내의 젊은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한다는 풍문을 듣고 권동진, 오세창, 최린을 지구로 불렀다. 그리고 천도교 측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의견을 처음으로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송진우 측에서 3.1운동을 처음으로 기획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 사람들을 찾아가죠. 한국의 한기설, 박영효, 윤치호, 윤영구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이 지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다 거절을 해요. 한기설 위에는 다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최남선이 가담을 했는데 최남선이 이것을 성공하려면 기독교 세력을 끌어들여야 한다라고 해서 기독교를 끌어들이죠. 이따가도 한번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기독교가 갖고 있었던 것은 아주 전국적인 규모의 학생 조직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승만이 프린스턴에서 학위를 받고 와서 한국의 YMCA 학관에 학감으로 와요.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전국적인 학생 조직을 만들어요. 전국적인 도시에 학생 YMCA를 조직을 해요. 그래서 의식화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런데다가 전국에 미션 스쿨들이 있었거든요. 또 교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국적인 의식화된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얘기했고요. 기독교를 함께 한다고 얘기했고요. 기독교에서는 이승훈을 선택을 했지만 이승훈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승훈이 그것을 아니까 누구를 끌어들였냐면 함태영을 끌어들여요. 함태영은 나중에 대한민국의 부통령까지 지낸 그 당시에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함태영은 또 종로감리교회 전도사로 있었던 박희도, 이 사람이 YMCA 간사였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감리교회를 필요로 했고요. 또 YMCA 학생 조직을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박희도를 끌어들여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최남선은 28 독립선언을 참고서로 3.1 독립선언서를 작성했고, 3.1 독립선언서는 28 선언서의 입장을 대부분 쫓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면, 송진호 등 3.1운동의 기획자들은 이게 송진호, 함태영, 현상현 이런 사람들이 함께 의논했던 건데, 이게 9개의 사항으로 어떤 합의 사항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3.1운동이 요번에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뒤에 남아서 이 3인이 아니고 33인입니다. 33인이 체포된 후에 운동에 대한 계속 지도와 기타 재반 선후 조치를 담당하자. 왜냐하면 33인이 감옥에 가고 나면 그 가족들의 뒷바라지도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되지 않냐 해서 거기까지 아주 촘촘하게 세밀하게 3.1운동을 기획합니다. 자, 민주주의와의 연계성. 3.1 독립선언서는요, 자유와 평등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이념으로 믿었고요, 세계 평화와 인권, 정의를 주장합니다. 28 독립선언과 마찬가지로 절대 왕정 체제와 신분 계급이 뚜렷했던 주작적 세계관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주권이 되는 그러한 나라를 꿈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주권이 되는 민주체제를 가진 새로운 근대 독립국가를 기대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를 주도했던 정치 철학이 뭐였냐면 바로 식민지 확정을 했던 시대였는데,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의 강점의 논리가 일본의 강점 논리가 천황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는데 그것을 다 거절을 했고요. 민주주의를 얘기했고, 이러한 의식은 상해 임시정부와 한성 임시정부를 거쳐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곧 민주공화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 1조와 연결됩니다. 여기서 주장된 민주주의는 당연히 미국식 민주주의를 얘기했고요. 곧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의미했습니다. 1919년 1월 20일 날 고종 황제가 죽어요. 고종 황제가 죽고 나니까 그때 윤치의 일기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 무슨 별난 일에도 나겠다. 인심이 흉흉하다. 고종 임금이 독살됐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인심이 흉흉했는데, 정작 3.1운동 때는 이 고종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의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3.1운동에는 고종 황제에 대한 그리움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3.1운동 독립선언서에는 인도, 정의, 생존, 존영, 자유라고 하는 어휘가 나오는데, 이 어휘는 대한제국이 표방하던 어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3.1운동은 예속을 거부했지만 자유독립을 주장했고요. 보편적인 근대 민주주의 국가를 원했지, 대한제국으로 환원한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대로 사회진화론은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영국의 사회학자가 낸 이론인데,
요게 생물 저기가 보니까 이 진화론이 그 알려지면서 풍미를 했잖아요. 진화론의 주제는 뭐냐면 생존 경쟁, 우승 열패라고 하는 거거든요. 적자 생존 이런 거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쨌든 내가 살고 봐야 된다. 뭐 이런 게 다 이 그 사회 진화론적인 의식인데 이것이 그 헐버트 스펜서가 보니까 인류의 역사에도 이것이 적용이 된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힘센 나라가 그 작은 힘 없는 나라를 먹는 것은 당연한 역사의 진리고 역사의 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론은 그 서구가 그 식민지 국가를 먹는 이론이 됐고요. 이론이 한국에도 영향을 끼친 거죠.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역사학자들이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 애국 개몽 운동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요. 그러면서 자강 운동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학회 운동 이런 이론적인 것을 뒷받침해서 여러 가지 학회 운동이 나오는데, 이것의 주제는 전부 다 학회 운동의 그 근거는 이론은 다 사회 진화론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여러 학회들이 있었는데 그 서울 사법학교 학도가를 보면 각종 81편에 제가 그 번역을 했는데 현대말로 풀이했는데 교과가 이거예요. 생존 경쟁 이 시대에 국가 흥망이 4개 달렸네. 열강의 태도 생각할수록 노예로 희생되는 치욕일세. 2천만 동포 우리 형제야. 지금이 어느 때이고 오늘이 어느 날인가. 육주 대륙의 형편을 살피니 강육 약식과 우승열패라. 이것이 그 당시에 그 예국 개몽 운동의 그 철학이에요. 근데 이것을 거절을 하죠. 독립선언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의 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여기서 침략주의와 강권주의는요, 사회진화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화론이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로 보고 있죠. 그 3.1운동에는 열등한 인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요. 문명화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차별의식이 없습니다. 천황제 이데올로기.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었을 때 문명국이 우리나라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왔어요. 근데 일본이 내세웠던 게 천황제 이데올로기거든요. 천황을 이데올로기화 시키는데 천황을 절대화시켜요. 그래서 모든 게 천황 중심으로 만들어놨죠. 정치와 교육의 이데올로기를 천황 중심으로 하죠. 천황은 국가의 중심이 되고 국체가 되고 일본의 혼이 되고요. 모든 체제와 개개인은 천황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 했습니다. 이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이론적인 근거를 내세운 사람이 가토 히로유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 사람에 의해서 일본은 천황 중심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이걸 한국에 와서도 한국의 교육 침략을 얘기하면서 일본의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강조하죠. 일본의 교육 치고, 조선을 점령했을 때 교육 치고를 내세우는데 바로 천황 중심의 교육 체계를 얘기를 하죠.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하면서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3.1 독립선언서가 말씀하고 있는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은 바로 이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말하고요. 여기에 현혹된 일본의 정치를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5분 안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1919년 4월 10일 날
이용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3.1운동 이후에 약 7개의 정부가 세워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8개의 임시정부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가장 뚜렷했던 임시정부는 그 노령 임시정부와 상해 임시정부와 한산 임시정부인데 어쨌든 나중에 결국 상해로 모이죠. 이 대한민국 헌법 1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상해 임시정부와 노령 임시정부입니다. 1919년 4월 10일 날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이 구성돼요. 여기서 헌법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그 헌법 임시헌장 10개조가 이게 가결이 돼요. 그 사전 심사는 신익희, 이강수, 조소왕이 맡았고요. 그랬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고요. 한성약복의 그 제1조는 국채는 민주제를 채용함이네요. 근데 이것을 보면 그 상해 임시정부와 한성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나 국채는 민주제를 채용함은 미국식 민주정책, 곧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의미합니다. 그 조서항이 작성했다고 알려져 그래서 바로 4월 11일 전에 그 4월 전날 가헌법 초안 1조를 이 조서항이 작성을 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조선공화국은 북미 합중국의 정부를 모방해서 민주정부를 채택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엔 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것을 외부 발표용으로 The Republic of Korea adopts a democratic government after that of the United States로 기술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것을 하면서 이게 미국을 뺐고 미국 합중국 요것을 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뭐냐면 이 사람 의식에도 뭐냐면 그 조서왕이 뭐 육성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이 1907년에 그 상동교회 하면서 갑자기 제가 오늘 긴장이 되긴 합니다. 상동교회 누구예요? 김정일 목사님. 전덕기 목사한테 세례를 받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 의식에도 민주주의 기독교 그 미국이라고 하는 의식이 이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증거로 제가 보니까 이강수를 뒤져보니까요. 이강수가 이 임시헌장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 사람 중에 하나인데 1917년에 이강수의 기록을 보니까 그 한국에 와서 야소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것은 한국에 왔던 야소교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강수의 1917년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산 안청호가 상해 임시정부에 왔을 때 미국의 기자와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한국에 신문명을 준 나라는 미국이고 바로 이 미국이 한국의 기독교와 민주주의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그 기자에게 회견을 해요. 그리고 1887년에 주미공사 이게 미국과 기독교와 민주주의가 한 카테고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그 기록을 남긴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미국의 초대 주미공사였던 그 박정희양이에요. 그 박정희양이 그 미국 갔다 와서 미행일기를 쓰고 이게 미행일기를 썼는데 미속습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중에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미국을 자세히 분석을 해요.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고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또 워싱턴이고 미국은 4년마다 대통령을 뽑고 그랬는데 미국은 이러한 민주주의 국가인데 미국의 사상은 기독교로부터 나왔다 이런 그 표현들을 써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주의 체제의 사상적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의식은 한국에서 활동했던 그 개화파들의 의식에도 있어요. 그 개화파들도 미국 기독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한 카테고리 안에 있고요. 이것이
헌의 6조를 만드는데도 그 주장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유학생들 머릿속에 미국은 민주공화국의 개조국이다라고 심었던 것도 그렇고요. 도산안창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의 미국의 민주주의 의식을 준 것은 기독교인데, 저는 기독교 목사지만 제가 여기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역사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해 시켜드릴 필요는 있습니다. 이승만이 배제해서 바로 미국 민주주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 한 카테고리 안에 있었는데, 정작 배제 다녔을 때 이승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승만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것은 이 영모 사건에 또 이승만이 공화국을 외쳤기 때문에 영모 사건에 연루가 됐고요. 그래서 한성 감옥에 들어갔고요. 한성 감옥에서 선교사가 준 영어 성경책을 읽다가 비로소 회심 체험을 하고 기독교에 입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기독교, 민주주의, 미국이라고 하는 도식은 그 개화파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배제나 이화를 통해서 한국인들은요, 미국이 전한 기독교를 통해서 민주주의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이화 여대 총장님 계시지만, 이대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역사적으로요, 배제나 이대 다니는 애들 속에 의식에는 뭐가 있냐면,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식이고요, 남녀가 평등하다는 의식이 있고요,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토론하는 토론 문화를 배우고요, 민주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민주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체득하고 체화시켰거든요. 그리고 선교사를 통해서 영어를 배우면서 세계와 소통하는 방식을 배우고요, 기독교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전통적인 계급 의식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상해 임시정부와 연결이 된 것이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884년 이후에 체득이 된 것이고, 이것이 28을 거쳐서 3.1운동으로 나타났고, 또 3.1운동을 거쳐서 상해 임시정부로 나타났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로 나타났는데, 상해 임시정부의 헌장은 중경정부에 이르기까지 5번을 개정을 했지만 제1조는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대한민국 헌법 제1조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주장하는데 미국식 민주주의,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된 겁니다.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1운동은 비폭력 만세운동 종교단체가 민족 대표가 되었던 운동인데, 네. 미안합니다. 역시 제가 목사는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죄송합니다. 3.1운동의 의식화 개념은 자연스럽게 상해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성 임시정부의 약법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주의와 미국과 기독교가 한 카테고리 안에 있다는 의식 아래 미국 대통령이 주장한 민족 자결주의와 28 독립선언은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었고, 그리고 지향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3.1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바로 남은 교수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의 한국 기독교사도 잘 읽었고요. 몇 권 책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발제문에서 제시한 내용을 다 동의합니다. 특히 2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3.1운동과 사회민주주의 연계성 부분, 사실 일제 강제로 병합된 이후에 왕정복고나 복뼈운동은 없었다. 독립운동을 했고, 그 결과로 이제 자유민주 체제를 이제 우리 선조들이 주장하게 됐다.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발제문에서 가장 의미 있게 본 것은 3.1운동의 기획에 관해서 상당히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이제 의미 있게 봤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아무리
독립운동의 열망이 고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체계적으로 조직화해서 동원할 수 있는 기획 역량이 없으면 운동을 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가 일제의 그 무단 통치 시기이고, 다시 말하면 헌병 경찰 통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민족 지도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가 되고, 또 엄격하게 이제 통제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거대한 운동을 기획했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처럼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지표를 신고하고 하는 것도 어려운데, 정말 이제 비밀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기획하고 했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텐데, 그 과정을 저희들은 잘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 뭐 교과서에서 익히 봤듯이 33인의 대표 이름이 나왔고, 또 뭐 28 독립선언이나 3.1 기미 그 독립선언문에 뭐 이렇게 기초자는 누구다, 그리고 또 상임위원장의 이제 기초자는 누구다, 이런 건 알았지만 이러한 거대한 그 운동을 기획했던 분들에 대한 그 얘기를 좀 못 들었는데, 물론 뭐 전공자들 다 알고 계셨겠지만 제가 이걸 여기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존칭이 생략하고 뭐 송진호, 최린, 최남선, 현상윤과 같은 우리 그 선조들이 이걸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 앞으로 이제 이걸 좀 더 밝혀서 좀 더 이렇게 높이 평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냥 보충 논의를 좀 한다고 하면, 제가 의문스러웠던 그겁니다. 1870년도에 이제 강화도약 때만 하더라도 뭐 당시 지식인들이 유정척사 운동을 하고, 또 한 발 더 나가서 동도서기,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치관과 사상과 정체성을 지켜줘야 기술을 받아들이자, 이런 거가 주류였는데 불과 40년 만에 완전히 이걸 잊어버리고 민주공화제로 가자 이렇게 나왔는데, 궁금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개화기의 사람들은 이제 입헌군주제, 영국식의 제도를 좀 이렇게 선호했더라고요. 지난주 보니까 최초로 이제 일본 유학과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책을 썼던 6일준의 서희견문에 보면 입헌군주제를 해야 된다, 영국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당시에 이제 그 개화기 이제 많은 지식인들, 독립협회에 있던 사람들도 역시 입헌군주제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3.1운동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그런 게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그 사회진화론, 근거한 자강론을 굉장히 이렇게 신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유길준 씨도 미국 유학을 갔는데 사회진화론을 주장하는 쪽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가 이제 우리 발전문에 나왔을 때 경술국치 이후에 식민지로 전락한 후에는 그 얘기가 쏙 들어가고 이제 자유민주 정체로 이제 갔던 것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아까 발전문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3.1운동 이후에 이제 조선이 자주국임을 선포를 하니까, 그러면 자주국의 정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연히 이제 논의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상임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5개, 6개, 7개 소위 임시정부 비슷한 것이 만들어졌는데, 거의 대부분 그 정체를 민주공화제, 공화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나라 이름도 이제 보면은 뭐 대한민국, 조선민국, 신한민국 이렇게 이제 민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우리 김명국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민주주의 이념과 민주공화제가 당시 일반적인 시대사조가 되었다. 불과 1876년에 40여 년 만에, 그리고 경수국치의 10여 년 만에 시대사조가 되었다. 이런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명국 교수님은 이제 기독교의 기여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 이제 그 당시 어려운 시절에도 기독교와 천도교와 이 불교가 이제 연합해서 이렇게 기획하고 집행을 했다는 걸 굉장히 본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마침 그 3.1 독립선언서를 25,000장을
인수했다는 말도 있고 또 3만 1,000장을 인수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 천도교 쪽에 이제 인쇄소에서 그걸 인쇄를 해서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협력해서 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는 거고요. 우리 김웅 교수님은 이제 주로 기독교 쪽에 기여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천도교 쪽의 인내천 사상 이런 것들이 당시에 일반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것도 조금 이렇게 좀 규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뭐 제가 요즘에 하도 뭐 정치계나 종교계나 전계 학계도 마찬가지고 진영 논리로 싸우는데 이 3일 정신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좀 화합하는 모습, 당시 이제 기독교나 천도교와 불교 측 대표들이 화합했듯이 이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 예정된 시간이 한 2분이 지났습니다. 근데 플로어에서 질문이 한 장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읽고 답을 듣고 오전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3.1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 이국 이사장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3.1운동 기획은 1912년 손병희 선생이 공황각을 세워서 시작했다. 서울시 위형문화재 2호로 등록되어 있다. 이곳에서 기획되고 발원지가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송진우 기획설은 기여도 정도가 아닐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나름대로 제가 그 자료를 봤고요. 1번 자료를 봤고요. 그 당시에 천도교뿐만이 아니고 기독교계의 자료 그리고 여러 사회계의 자료를 다 종합해놓은 결과 그 민족 자결주의가 있었을 때 한국 사회의 관심은 파리강화 회담이었어요. 여기에 그리고 3.1운동도 그것을 위해 그 파리강화 회담에서 그 독립청원을 했을 때 그것이 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거적적인 독립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도 그 대개 천도교 기획설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제가 그래서 촘촘히 봤는데 일본의 기록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것은 좀 순수의 그 시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중앙학교 기획설이 좀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남궁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도 이제 좀 더 함께 설명이 될 텐데 천도교는요, 천도교는 인내천 사상을 얘기했다라고 하지만 인내천 사상이 평등 사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인내천 사상이 평등 사상이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잘 다듬어진 것은 1924년이에요. 이도나가 그걸 만들었어요. 1919년 이전에는 그런 거에 대한 의식이 사실은 몇몇 이외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도교는 교주 중심이거든요. 교주 한 사람이 그 결정하에 모든 일이 결정됐거든요. 그 기독교는 민주적인 체제여서 그 목사, 장로교 목사, 감리교 목사 그래서 기독교는 이 합의를 요청하기가 어려운 조직인데 여기는 아닌데 그 손병희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송계백이 온 걸 보고 내가 비로소 독립운동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다. 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 전에 어떤 내부에서 어떤 의논들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3.1운동을 최초 기획은 중학교 측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남궁훈 교수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1844년에 해국도지, 영환지리학 해가지고 한국의 서구의 정치체제가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1898년에 헌의 6조를 얘기하면서 관민 공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군민 공치를 얘기해요. 근데 국민의 주권이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제기가 됐는데 그 국민 공치가 완전한 국민 주권, 국민 주권적인 것은 이파리 맞고요. 그것은 그렇고 천도교에 보면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천도교는 그 1919년 이전에 그 천도교는 그러니까 손병희 이전의 천도교와 손병희 이후의 천도교가 달라요. 손병희 이전의 천도교는 친일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하면 대한제국 때는 이게 반역의 도당으로 그 여겨졌기 때문에 천도교가 굉장히 핍박을 받거든요. 근데 일본이 강점하거나 의사늑약하고 나서는 일본이 의도적으로 천도교는 끝까지 일본 강점 때는 유사종교였는데 유사종교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조선총독부의 정책이 있었어요. 그런 정책 아래 천도교가 조직화되기 시작하고요. 급격하게 부흥을 하기 시작하고 일본에 망명해 가고 해 있었던 손병희가 1906년에 귀국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중앙교당을 세울 수 있었고요.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었었는데 천도교가 3.1운동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송진우가 천도교를 끌어들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면에는 천도교 내부의 친일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의식화된 천도교는 의식화된 학생 조직이 없었어요. 1918년까지 천도교에는 그 600여 개의 교당이 있었거든요. 그 교리 강습소가 있었는데 이 교리 강습소는 사립학교로도 취급이 안 됐어요. 전혀. 그러니까 미인가한데다가 그리고 여기서는 보통학교 그 이하의 교육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1908년에 손병희가 이 천도교도 이 교육을 좀 기독교와 같이 교육을 좀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천도교가 그랬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시천주 조화정 연세불망 만사지 해가지고 시천주조 이 주범명이었다고요. 의식화되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치려고 그 교리 강습소를 만들었는데 교리 강습소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이 청년의 조직으로 그러나 기독교는 의식화된 조직을 갖고 있었다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내천 사상은 이도나가 1924년에 가서야 비로소 그것을 교리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1919년 이전까지 천도교가 한국 사회에 평등 사상을 쥐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지나친 조금 과장된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이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 다른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김용 부장님께서는 발표문 서두에 일제 강점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일제 강점기라는 용어가 거부감 없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용어는 북한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미제 강점기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제 강점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인 자유주의를 가장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이제 발표자에게 말씀을 또 답변을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권으로 이런 의견이 있으셨다 하는 말씀만 드리고 우리 한번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만 하고 오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소장님께서 우리가 3.1운동이 그위로 일어났고 그 주체가 누구였느냐 저는 뭐 학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1910년 합병이 된 뒤에 부산 통치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민중들의 차각도 점점 높아지고 이대로 용인할 수 없다 하는 사회 특징의 욕구가 분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수동이냐 천도교가 수동이냐 하는 것은 물론 팩트는 팩트대로 팩트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안 하더라도 공간을 다투는 식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국민 그리고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 우리 민족 지도자 모든 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이루는 것이
3.1운동이다 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좀 더 챙겨서 내일로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